여러분, 1478원. 이게 단순한 숫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지갑을 옥죄어오는 공포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환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며 킹달러의 귀환을 외치고 있을까요? 반도체는 호황이라는데 왜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5년 말 현재의 혼란과 다가올 2026년의 생존 전략을 데이터로 완벽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5년 12월 20일 바로 어제 마감된 전 세계 자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이 처참히 무너진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갑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78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1400원은 위기의 신호였지만 이제는 이 가격대가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미국이 금리 내리면 환율 1300원대로 간다며? 라고 믿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돌파,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번 12월 FOMC의 성격에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시장은 이를 매파적 인하로 받아들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is still sticky, 즉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다는 발언이 결정타였습니다. 금리는 내렸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2026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만 너무 튼튼하다 보니 전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쏠리는 달러의 진공청소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밖에서는 킹달러가 날뛰는데 우리 안방 사정은 어떨까요? KDI와 한국은행이 내년, 즉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1% 사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9%라는 숫자, 정말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2.0%조차 지키기 버겁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었다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도체 착시 효과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이라고 떠들썩합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을 볼까요?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내수 소비재 기업들. 처참합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져가는 지붕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최악인 이유입니다. 수출 대기업의 온기가 가게와 자영업자에게까지 흘러내리는 낙수 효과는 이미 끊긴 지 오래입니다. 고금리에 짓눌린 가게는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비가 죽으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릅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니 수입 물가가 덩달아 뛰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2026년 대한민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유력한 경로입니다. 자, 이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지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의 배신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환율이 튀고 평시에는 1,1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시가 1,400원대입니다. 구조적인 원화 약세, 즉 원화의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한국 시장에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서학개미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환율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12월 20일, 지금은 여러분이 내년도 자산 배분을 결정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는 끄셔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기존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2026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앉아서 자산 가치가 20% 이상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저성장의 공포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 내수 시장을 갉아먹는 현실적인 악재입니다. 내수 시장이 쪼그라드는데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까요? 투자가 줄어드니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은 다시 지갑을 닫는 악순환.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할 경제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알려주는 2026년 생존 전략,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첫째, 원화 리스크를 해지하십시오. 자산의 100%를 원화로 들고 있는 것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달러 자산 혹은 달러와 연동된 자산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1,480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1,400원은 유노멀입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1,450원대로 눌릴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투자의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평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낮고 성장이 정체된 곳보다는 혁신이 일어나고 자본이 몰리는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AI와 로보틱스 같은 구조적 성장 섹터는 금리 등락과 무관하게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성장하는 기업,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무리한 연골로 부동산이나 코인에 베팅하기보다는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고배당주나 채권형 ETF를 통해 버티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킹달러의 귀환과 반도체 착시라는 이중고 속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시장은 더 냉혹해졌고 각자 도생의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부양책에 기대기에는 국가 재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땀 흘려번 돈이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보신 데이터들이 여러분께 공포가 아닌 냉철한 대비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2026년 한국 경제는 과연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그 답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추적하는 자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1,500원. 환율의 고유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과 집값을 생각하면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2026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또한 부동산 PF 문제도 아직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닙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버티다 못한 사업장들이 2026년에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불안 심리가 전염되면 건실한 기업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달러를 보유한 사람, 우량 자산을 싼 값에 주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역대급 박앤세일 기간이 될 테니까요.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지금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으십시오. 1478원이라는 환율은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신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장밋빛 미래보다는 거친 파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튼튼한 배와 정확한 나침반이 있다면 파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보내줄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착시에 속지 마십시오. 수출 데이터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내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대출이자, 그리고 월급 통장의 잔고가 진짜 경제 지표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보다 여러분의 체감 경기를 믿으시고 그에 맞춰 지출을 통제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시드머니를 지키는 것. 공격적인 투자보다 수비적인 자산 관리가 2026년 상반기까지는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1,500원 환율 시대에 공포에 떨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을 타고 자산을 증식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2026년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 예상보다 빠르고 때로는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의 틈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킹달러의 귀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 단어들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현상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오늘 다룬 환율과 거시 경제 전망 외에도 여러분이 2026년을 대비하며 가장 걱정되거나 궁금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혹은 구체적인 달러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곧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데이터를 뜯어보며 답을 찾아봅시다. 댓글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